여러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장고입니다. 연말에서 문족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이 계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진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오직 부모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잉태된 순간부터 자리가 있을 때까지 안전하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끔 잘못하면 똑바로 잡아주시고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인도해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연사하는 건 잘한 것도 처음 시작은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이고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한 제목은 한국, 태국과 많이 달라요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온 이름이 와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아름답고 별의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워보았는데요. 막상 사용할 때 많이 들리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태국에 살다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바이사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천천히 편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른 점은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에 뚜렷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벚꽃이나 예쁜 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벚꽃이 없어서 호수가 없어요. 처음에 벚꽃이 봤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더워요. 태국이랑 비슷합니다. 가을에는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또 타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눈이 와요. 눈이 쌓인 곳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태국에서 원래 세 계절이 있는데요. 네. 여름, 장마,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져서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너무 더움, 아주 더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겨울을 많이 좋아합니다. 눈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들이랑 같이 눈싸움도 하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판단되어 있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택시는 24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택시 기사님이 미터기를 거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달라고 해요.
네, 그래서 미터기가 켜져 있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태국에도 똑같아요. 외국인 특히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매번 탈 때마다 미터기가 켜져 있는지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차는 좀 먼 곳에 갈 때 이용하는데요. 속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요. 무궁화호는 하지만 천천히 달리고 KTX는 비쌉니다. 근데 아주 빨리 달립니다. 태국에도 기차도 있고 지상철도 다 있어요. 근데 이용할 때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천천히 타려고 요금도 비쌉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도 없고 제가 항상 궁금하는데요. 다른 나라 교통카드가 다 있는데 태국에 왜 없나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는 그리고 지하철과 지상철이 방콕에만 있어요. 다른 도시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태국에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요. 북쪽에 산도 많고 남쪽에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으로 여행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니샨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에서 매우 가깝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평화와 자비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비와 연민, 기쁨의 나눔, 병정심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와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연민은 고통을 받는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과 국가가 이 자비와 연민을 실천한다면 갈등과 폭력을 줄이고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디타와 우베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디타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인데요. 다른 이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의 행복에 함께 축하하는 순수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행복에 공감하고 또 기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페카는 마음의 병정 혹은 감정의 기용기형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고통과 즐거움, 성공과 실패를 조용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힘을 말합니다. 욕망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병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 즉 자비, 연민, 기쁨의 나눔, 그리고 병정심을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이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스리랑카에서 온 불자로서 한국 불자인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참석해 주신 스님과 여러 친구 모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에린데이입니다. 미얀마에서 온 몬족입니다.
저는 32살하고 4개월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제목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미워하지 않고 친절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네 번째, 양극에 치우치지 않고 단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며 이 세상이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친절과 존중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성아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 네팔에서 온 고빈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태안불 교적회중 국제교교사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 생각을 여러분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저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응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개인의 행복한 삶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노동의 중요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면 좋은 사회가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한 삶의 물론 국가 발전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나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이는 당신에게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나라 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개인과 나라 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시작하고 계속하는 것이 나라 발전과 성공의 유일한 공식입니다. 즉 노동의 현재의 상태에서 더 발전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노력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존중받는 노동은 행복한 삶과 발전하는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일을 좋아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효율과 책임을 다해 소임을 다한다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사회가 기쁨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 없이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내 우리의 삶은 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 오늘부터 게으름을 버리시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가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나라도 발전하고 개인의 삶도 행복할 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가난한 집안의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도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합장하며 선물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소이 라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편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견디나 싶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 입에 잘 맞지 않아서 거의 골다시피 했고 그래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 갈 진료는 아니었지만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견뎌나 싶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거의 한국 음식 잘 먹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음식 먹을수록 맛있어서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어도 생각날 정도입니다. 요즘 제가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들었던 것은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 혼자 공부해서 그런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면서 한글 자막과 자주 연습하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 발음이 좋아졌습니다. 한국 발음이 좋아지면서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떠나 다른 나라에 사는 외국인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이 저처럼 처음 왔을 때처럼 많이 힘들고 겪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돕는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경험하는 거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황탄수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학국을 마치고 현재 천안시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년간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젊음의 색깔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경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은 핑크색이다 라고 농담합니다. 그러나 가끔 저는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한국은 저만 핑크색인가요? 라고 물어보곤 하는데 그들은 웃으며 저마다 이 다른 색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제게 한국은 젊음의 색, 경험과 헌신 그리고 나눔의 색깔입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 낯설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빠른 적응하기 위해 여러 사회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노래와 춤 동아리, 축구팀 그리고 천안시에 있는 베트남 물교 원로사 사찰인 자주 저월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 동아리들은 저를 지역사회와 쉽게 연결시켜 주었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제 자신은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가 공감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로사 베트남 사찰인에 자주 자월봉사 했습니다. 고요한 시간들은 제 마음은 가라앉혀 주었고 평화를 자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님 개서에 칼
가르쳐 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사찰에 들어갔는데 신바는 정리하는 법 등 많은 배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제 삶을 더 풍부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눔과 공동체는 정신 가치를 깊이 해주었습니다. 비록 저는 작은 사람인지라도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세요. 어려운 길은 더 높은 곳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극복하면 많은 경험은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센터와 외국인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도움과 기회가 저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베트남과 한국 간의 문화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가석회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제포교사회에서 이렇게 멋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한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제가 경험한 한국 생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힘든 순간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회사에서 윗사람들이랑 동료들과 저녁 식사 중 대화인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미래와 목표에 대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저는 한국어를 잘하고 싶고 재료 자격도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 너는 못해 할 수 있겠냐고 말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나는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인드 컨트롤 덕분에 제가 한국어를 많이 배웠고 재료 자격도 변경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내서 꿈과 희망을 향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을 해서 좋은 사회생활, 인간관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석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딴조주라고 합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왔고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할 발표 제목은 저는 이렇게 익숙해졌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외국인이 그런 것처럼 저 또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어, 날씨, 문화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낯서고 어려웠습니다. 미얀마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자산업 중심의 국가이라며 한국은 사자산업 평양을 주도하는 국가라 접근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처음 접근하는 기간은 저에게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거 영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자무 수행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배가 플라이어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저는 먹이란지를 가져오거나 드라이버를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운전기사를 찾으러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선배가 공부 드라이버를 가져오라는 뜻이었다고 알려주었을 때 저도 제 행동이 웃겨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찾아서 거의 매일 야단을 맞고 소소한 마음에 구석에 앉아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본 과장님께서 왜 울고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에 미얀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모국을 떠나 여기까지 어렵게 온 만큼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께 큰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한국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회사 일이 돌아가는 방식과 기계 이론, 영어 등 하나하나 공책에 적으며 이루 익혔고 퇴근 후에는 이루 암기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 일에 대해서 다 거의 알게 되었고 작고 정보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덧 힘들기만 하던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부모님께 집도 지어드렸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더니 자신감도 생겼고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마다 시민사회단체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세계 시민 공부도 하면서 자기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가끔 봉사활동도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활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돈만 벌고 돌아가기에 아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외국계 근로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하기 대회를 통해 한국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한국 생활이 고되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모르는 일을 열심히 배워 익히고 시간 되면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사회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만의 특별하고 유능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하고 귀국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늘 기억하고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회사 사장님들과 동료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가족처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경험만 모르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유용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도 남은 4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유익하게 생활하며 여기에서 배운 그 좋은 시스템을 모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모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 바람은 여기 한국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배우며 건강하게 귀국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기 대회를 받들어주신 모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에 온 지 1년 10개월 되는 아사나베자나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키르기즈스탄 문화와 한국 문화의 비슷한 점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의 종교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자연을 숭배해서 하늘, 바다, 산에 신이 있다고 믿었고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는 구슬하거나 점을 보는 무당이 있기는 하지만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불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키르기즈스탄에도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구슬하거나 점을 보는 무당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 주로 믿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식탁 예절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가정의 식탁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수저를 들기 전에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 회식할 때도 지위가 낮은 사람이 문에 가깝게 앉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문에서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우리 키르기즈스탄에도 이와 비슷하게 나이나 지위를 존중하는 식탁 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1살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지요. 우리 키르기즈스탄에도 이와 비슷한 생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이 되면 친척들이 전부 다 와야 합니다. 그렇게 다 모이면 500명이나 됩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기억하느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우리 어린 사람이 별로 기억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가까이 사느냐고요? 아니요. 아주 멀리서도 옵니다. 이상으로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와 키르기즈스탄 문화의 비슷한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 사람 타망다와 핀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 있는 행사 외국인 군도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마련해 주신 국제국회사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네팔의 다망 민족과 전통악기 덤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아시다시피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사kyamuni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이 있습니다. 네팔은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및 네와르족, 마가르족 같은 소수민족들이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다낭민족입니다. 다낭족은 약 130만 명으로 카트만두 계곡의 높은 곳에서 거주하며 다망어를 사용합니다. 도착 민족으로서 대부분 불교 신자입니다. 각 소수민족들은 언어, 문화, 생활 등이 서로 다르며 각각 특이한 악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픈 악기는 덤푸라고 하며 다낭 민족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전통 악기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뱅도르제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산에 가서 산행을 하던 중 한 마리의 사슴을 보자마자 화살을 쐈습니다. 사슴은 즉시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뱅도르제의 아내는 화살을 죽는 것을 보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뱅도르제도 참회하며 아내를 위로할 방법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뱅도르제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사슴의 가죽을 빼어 말리고 나무를 빼어서 운형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사슴의 가죽을 운형으로 펴고 32개의 대나무를 만들어 바꿨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32개 대나무 못을 두드리며 그것이 연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덤푸입니다. 덤푸를 연주할 때 뚱뚱뚱뚱 한 소리가 잘 나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행복하여 기뻐했습니다. 그 음악을 들은 산의 새들도 너무 기뻐해서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그 새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아내도 매우 즐거워서 사람들과 함께 덤푸를 연주하며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다망족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사에 덤푸를 연주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망족의 가정 집집마다 덤푸를 간직하고 모든 행사에 꼭 연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국제복회사팀, 내빈 여러분, 각 국가에서 오신 스님들, 발표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 네팔 법당의 다망다와 빈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 출신의 몬족 민하민표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뭔지 아니까? 제 생각은 첫 번째는 돈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부유하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교수님께서 선하신 바에 따르면 부유하고 성공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4가지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는 인상에서 일할 때가 오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둘째는 열심히 일해서 얻는 재산을 보증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쉽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재산을 모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자기 애손 모은 재산을 헛된 곳에 행진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돈을 사용할 때에는 자기 본수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작게 벌고 많이 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부처님께서 소화하신 이 4가지 행동 방식을 따르면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 되고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도 되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부처님 한국에서 잘 살고 싶어요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잘생긴 한국 배우 송중기입니다. 놀라셨죠? 저는 태국 출신 위라삭장암입니다. 태국 이름으로 말하려면 너무 길어서 닉네임 똥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잘못 들으면 똥 이렇게 불러요. 더러운 똥이 아닙니다. 똥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7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일을 하면서 이제는 한국 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소시오미디어를 좋아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자주 합니다. 태국 가족에게 제 한국 생활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을 하다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하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팬클럽에게 저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반장님한테 혼이 났어요. 야! 똥! 일하다 말고 뭐해? 그러다가 사건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반장님은 큰 소리로 야! 똥! 너는 왜? 그래도 저는 즐겁게 공사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태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은 때에는 의정부에 있는 법신사 태국 사원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 다녔습니다. 사원에 가서는 명상도 하고 태국에 계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공양은 올려드리고 공덕은 쌓았습니다. 사원에 가서 저는 부처님 한국에서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야! 똥! 너는 왜 사원에 왔다 갔다 해? 돈 벌어서 사원에 가지고 오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반장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이 조계사에 가는 것처럼 저도 태국 법신사에 가면 스님, 누나, 형, 동생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서 고향처럼 좋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반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 잘라버릴 거야? 그랬어요. 왜 미군한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그 매사는 저를 진짜 잘라버렸어요. 저는 정말 슬펐어요. 저는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일할 때는 안전하게 일만 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는 퇴근한 후에 멋있는 나의 한국 생활을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반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외국 생활이 많이 힘들지요?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잘 먹고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힘냅시다. 태국 사원에 와서 저와 태국 신도들처럼 행복은 느껴보세요. 우리 곁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 6년차로 스리랑카에서 온 만두상가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어주신 스님들과 국제법교사회 여러분께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이 만두라고 하니까 궁금하시죠? 혹시 한국 음식 만두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제 이름이 만두 같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같이 일하시는 한국 사람들께 저는 만두상입니다라고 하니까 제 이름이 길고 기억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만두라고 하면 부럽게 짚고 비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절없이 제 이름이 만두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낯선 한국 생활 적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스리랑카는 물교 나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 살다 보니 모든 생활의 물교 문화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낯선 문화, 언어, 음식, 사계절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적응하는 것 모든 것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참고, 견디는, 인력하는 가르침을 더 올렸고 그런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는 본문을 생각하여 참고 견뎠습니다. 이렇게 그 덕분에 지금은 한국어 실력도 좋아지고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워킹 비자도 받았고 한국 문화에도 잘 적응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을 조정해서 아름다운 한국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에도 꽤 익숙해져 지금은 한국 비하 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 인생과 한국에서의 성공에 큰 힘이 되었고 삶의 가르침과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물교 정신으로 스리랑카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한국의 목적입니다. 저는 26살입니다. 대마의 먼저로 이름은 엉룬우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말을 배우하는 중이라서 듣기에 좀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한국에 온 목적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 음식과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김밥이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남산타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면 그것은 제 고향에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드라마의 본때로 본 곳을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밥도 먹어보고 아까도 먹어봤어요. 남산타워도 2번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족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곳들을 많이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고향에 돌아갔어도 한국의 풍경이 늘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